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박인성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와 리액추 동료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진경 문학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박권일 사회비평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배상민 소설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액추가 이번에 다룰 대상은 요즘 한국 소설가들 중에서 가장 핫한 작가죠. 박상영 작가의 신작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총 4편의 연작 소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단편과 중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상영 작가는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후에 벌써 3년밖에 아직 이제 활동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 중 한 명이 됐어요. 문학 셀럽. 네. 뭐 문학 인싸, 문학 셀럽, 문학 힙스터. 힙스터. 데뷔작부터 문단에서 주목을 받은 작가이면서 2018년 첫 번째 소설집이죠.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영 작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는 게이 동성애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퀴어 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거침없는 소설적 입담, 그리고 처음 들으면 유쾌하면서도 다시 한번 곱씹으면 씁쓸해지는 그러한 유머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박상영 작가의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젊은 작가상의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을 포함해서 작년 많은 작가들이 최고의 단편으로 꼽기도 했던 제희 등의 수록작이 담겨있는 이번 작품집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자 평입니다. 각자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고 생각해 오신 20자 평을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권일 선생님의 20자 평 들어보겠습니다. 제 20자 평은요, 이제사 도착한 경쾌무비 게이 서사입니다. 이제사. 네, 이제사 도착한. 뭐 경쾌무비 게이 서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사 도착한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게이에 관한 서사들은 뭐 그 소설이든 문학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중들 사이에 대중문화에서도 콘텐츠로 많이 소비가 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좀 뭐랄까요, 지나치게 진지하다고 해야 되나요? 엄격 근엄 진지한 그런 이제 콘텐츠들이 많았던 것 같고, 박상영 소설의 이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스타일의 경쾌한 그런 어떤 질감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의외로 되게 드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게이들의 사랑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전쟁 같은, 그리고 진지한, 늘 불안한, 늘 공포스러운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사실은 또 그냥 게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이성애적 사랑과 다른 무언가, 어떤 전혀 다른 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또 너무 무겁게 쓰는 것도 사실은 현실과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게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이 소설 속에도 나옵니다만 의외로 많은 소수자인 게이들의 삶과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제사 도착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진경 선생님의 20자 평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20자 평은 퀴어링 섹스 앤 더 시티입니다. 뭐 섹스 앤 더 시티, 이 아무튼 이 두 단어가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게이 섹스 라이프 아카이브 같은 그런 소설이라고 보고요. 그냥 뭐 이태원, 강남, 뭐 홍대, 그리고 뭐 클럽이라든지 뭐 태국의 카오산 로드, 호텔, 뭐 쿠마키치와 우사미, 그러면서 어떤 셀러브리티, 물론 여기에 유명인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셀럽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뭔가 가시성의 세계잖아요. 스펙타클의 세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섹스 앤더 시티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보저스한 세계, 글래머러스한 세계고, 그냥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간호조무사와 반지하와 비정규직과 인천과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렇게 단순히 어떠한 물론 표면을 미끄럽게 이렇게 타고 흐르는 그러한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를 저는 그냥 좀 약간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냥 여성에도 남성에도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어떤 존재들의 일종의 새로운 자기 주체의 선언이랄까? 새로운 주체의 선언? 근데 이제 이때 새로운 주체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뭐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체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주체의 선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간에 미지의 존재에 가깝다는 것. 그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너무 이제 동성애 퀴어 서사가 좀 진지하고 혹은 더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기존의 여성에도 남성에도 적합하지 않은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규범이나 질서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퀴어적 세계, 퀴어적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스트레이트, 이성애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성애는 뭔가 정상이고 보편이고 규범이고, 근데 그것에 반해서 어떤 게이에 대한 이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나 그 서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러한 이 퀴어적인 어떤 것은 이성애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돌출된 어떤 것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세계 그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애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의 고저스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재밌게 읽었어요. 네, 고저스한 20자평. 여느 때와 달리 굉장히 좀 힘이 빡 들어가서 20자평을 준비를 하셨는데 굉장히 박상영 작가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아주 재밌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상민 작가의 20자평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20자평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겹칠 것 같아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겹치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그냥 칭릿입니다. 20자도 아니고요, 4자. 네. 2자 아닙니까 한글로는? 그냥 칭릿. 그냥 칭릿. 수식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는 것이 이 소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은 막 게이의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그냥 대도시를 살아가는 여러 사랑의 한 형태로서 게이 문제를 그리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 작가가 의도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칭릿 소설이나 뭐 아까 섹스 앤 시티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부합해요. 뭐 반지에 살긴 하지만 작가고, 그 다음에 그리 못 사는 또 집안 형편도 아니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나오지만 또 그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다니는 또 태국인을 만나서 또 고급 호텔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랑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 단지 그것이 게이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심각한 어떤 뭐 게이들의 인권 문제나 뭐 게이들이 당면한 어두운 현실의 문제나 이렇게 읽는 거가 오히려 이 소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편적인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읽었습니다. 칭릿 소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 칭릿 소설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일단 칙릿은 그 이 뺨, 빨간색 뺨을 이야기하잖아요. 칙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하면 백인 중산층 여성들의 대도시에 사는 여성들의 일과 사랑, 우정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 사회를 떼놓을 수는 없어요. 칙릿에. 소비지향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상류, 명품, 그 다음에 트렌디함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20대 혹은 30대 대도시를 사는 커리어 우먼 중심의 소설, 사랑과 우정을 다룬 소설. 또 뭐 비슷하게는 또 딕릿이 있죠. 남성들이 또 그러면 이걸 또 우리 딕릿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젠더의 또 이분법을 넘어서고 있는 게 또 지금 박상영 소설의 독특한 칙릿 문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